안녕하십니까, 윤여입니다. 사회사상 이데올로기 영상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는 개인주의와 자율주의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주의라고 했을 때는 모든 진리는 사람마다 다르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진리는 우주만큼 거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우주적 진리를 갖고 있듯이 상대방도 그러한 우주적 진리를 가진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즉 타인의 완전성을 해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어떤 판단을 했다 해서 국가나 또 다른 어떤 사회나 어떤 지고지순한 윤리를 가진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관여할 수가 없다라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판단과 개인이 가진 어떤 윤리적 기준은 절대적이므로, 그래서 사회나 국가는 이런 어떤 개인이 가진 어떤 판단 능력과 기준을 존중해 줘야 된다 라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요, 기본적으로 보편적 진리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이제 관여하지 않는 이상은, 타인을 괴롭히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사회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자살을 하든 마약을 먹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국가가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보편적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에 깔려있기 때문에. 근데 자유주의는 그게 아니죠. 자유주의는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보편적 진리가 있고, 그러한 보편적 진리를 행할 능력이 인간 개개인에게 다 갖춰져 있다. 따라서 인간 개개인에게 맡겨두어도 이런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윤리를 얼마든지 지키고 그 기준을 이렇게 삼아서 개인이 그 범위 안에서 생활할 능력이 될 거야 라는 게, 그래서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겨두어도 문제없이 이 개인과 사회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개인에 대한 보편적 윤리를 지킬 능력, 준수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맡겨놔도 될 거야, 자율적으로 맡겨놔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즉 보편적 윤리적 기준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믿음, 즉 이성을 갖고 정신적인 능력을 갖고 그런 보편적 윤리나 진리를 잘 지킬 거라는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보편적 윤리를 넘어서까지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어떤 자살이나 이런 것까지를 자유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개인이 마약을 먹고 하는 그러한 행위까지를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스스로 보편적 윤리를 지킬 능력이 없구나 해서 자유를 박탈하고 치료라든가 혹은 어떤 교정시설에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자유주의는 그런 교정시설이나 어떤 그 치료시설에 넣는다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유를 침해했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이런 진리를 개인적인 상대적인 걸로 보느냐, 보편적 진리를 깔고서 보느냐, 또
개인에게 이 보편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안 하느냐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구분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주의가 뭔지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주의하고 개인주의는 구분했는데요. 그러면 자유주의는 뭔가? 여러분들 자유가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아주 옛날에 우리로 치면은 뭐 고려 시대, 삼국 시대, 뭐 조선 시대도 괜찮네요. 그 서양으로 치면은 중세가 되겠죠. 자, 동양에 우리나라는 뭐 양반이나 그 사대부 이런 사람들이 조선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서양에는 그 추기경이나 뭐 이런 사람들, 즉 성직자하고 또 영주나 공작, 백작 이런 칭호를 받은 어떤 귀족들, 영주들이 있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자유로웠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옛날에 중세 이전에 자유라는 것은요 권력하고 동의어였습니다. 동의어.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남에게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힘과 권력을 갖지 못한 피지배 계급은 언제든지 그 가진 자나 권력을 가진 자의 어떤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중세 이전에 자유라는 말은 결국에는 계급 혹은 가진 자, 권력 이런 말하고 동의어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유롭게 간섭받지 않는 거고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제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이제 지시나 어떤 세력권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런 권력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런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혁명에서 점점점 이제 그 중세에서 서양기 중심으로 서양 중심에서 이제 인간 모두가 얼마든지 인간 모두가 이성을 갖고 있고 판단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든 없든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이 점점 퍼지고 즉 계몽사상이 점점 퍼지고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권력의 간섭에서부터 벗어나고 싶고 이런 걸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권력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과거에는 권력과 자유를 동급으로 보다가 시민혁명의 전후에서는 이제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민혁명 전후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국가나 귀족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 당시에 수많은 계몽사상 그 다음에 로크나 뭐 루소나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상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다가 판단 능력을 가지게 되고 이성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의 어떤 통제가 없어도 스스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계몽사상이 퍼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는 그렇다면 더 이상 누구는 간섭하고 누구는 간섭받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돼서 이 당시에 자유는 간섭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후에 생각이 바뀌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그 시민혁명 이후에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그 노비가 이렇게
그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상황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적어도 억눌려 있을 때는 이제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죠. 저 간섭받지 않는 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장동건이라는 노비가 있다고 해봅시다. 장동건하고 그 다음 이효리라는 노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장동건하고 이효리가 있는데 그 연예인이 아닙니다. 그 노비 이름입니다. 근데 장동건이는 뭐 최씨 대감댁 노비고 이효리는 뭐 박씨 대감댁 노비인데 얘들 둘이가 이제 남녀니까 눈이 맞겠죠. 이렇게 눈이 맞아서 뭐 이제 물레방앗간에서 뭐 이렇게 만나서 손도 만져보고 뭐 그 다음에 또 빨래하러 가면서 나무하러 가면서 눈빛도 주고받고 하면서 점점 사랑을 키워갑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최씨 대감이 그 장동건의 노비를 불러서 자네는 이제 저 제주도에 김대감댁 집으로 가야 되겠네. 이제는 그 집 소속이네. 이렇게 해서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던 장동건과 이효리는 졸지에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일조차도 타인의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중세 이전의 세계였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이효리와 장동건이가 이 최대감댁에 대들었다고 칩시다. 이제는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다. 그냥 대감도 죽고 나도 죽자. 뭐 이렇게 해서 노비 문서를 불사르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까지 뭐 너네 집안을 멸종시킬 것이다. 막 온갖 악담을 하니까 최대감이 그래 그러면 내 노비 문서 없애줄게. 박대감한테도 얘기해서 너희 둘이는 내가 풀어줄게. 뭐 이렇게 해서 풀어줬다고 칩시다.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비였다가 시민혁명을 일으켰다가 그래서 드디어 간섭에서 벗어나게 된 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그 우화가. 자, 그런데 이렇게 헤어질 그 최대감이 그 장동건과 이효리를 풀어줄 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풀어주면 너네들 뭐 할 수 있을 거겠나? 그래도 뭐 원하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서 자유를 줬어요. 자, 이제까지는 제발 이런 억압받고 간섭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효리하고 장동건이가 이제 주인 집에서 나왔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노비가 주인 집에서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이 있어요, 뭐 돈이 있어요. 안 그러면 뭐 직장이 있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간섭은 없어졌지만 이제는 권력으로부터 간섭은 없어졌지만 이 둘이가 그래서 간섭이 없어져서 자유를 누리는 듯 보여도 이 둘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자유가 없는 거하고 똑같죠. 자기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유라는 것이 간섭이 없는 게 진짜 개인의 인간의 자유냐?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간섭이 없어도 이 둘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유라는 어떤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장동건과 이 이효리의 상황하고 똑같은 게 시민혁명 이후에 일반인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섭받지 않아서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듯 해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자,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하면 2차 대전 전후까지 계속됩니다. 결국에는 허상의 자유를 얻은 거죠. 자, 그러면 2차 대전 전후에서 어떻게 자유라는 생각이 바뀌느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로운 국가다라고 하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나 이런 뜻입니다. 자, 진정한 자유로운 국가다 하려면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간섭받느냐 안 받느냐 넘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기준으로 자유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남에게 권력자에게 간섭받아서 뭘 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간섭을 끊어서 뭘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넘어서 이제는 실제로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뭔가 자기의 꿈을 이루려면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걸 넘어서 개인이 원하는 걸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크게 세 가지로 바뀌어 왔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권력과 자유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를 거치면서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것을 실현하려면 실현할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이 다 갖추어진 상태를 자유로운 국가 혹은 자유로운 상태다 이렇게 이제 기준이 바뀐 거죠.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전만 해도 돈이 없으면, 학원을 못 가면 배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학교 말고 열심히 교과서나 봐라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공부에 대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간섭해서 공부하지 마라 라고 억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아직까지 간섭은 하지 않지만 공부를 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EBS가 활성화됩니다. 굉장히 EBS가 활성화된 때가 있었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는 공립학교 뿐만이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없어서 따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대안이 가능하죠. 내가 하려면 할 수 있는 환경이 적어도 교육에서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그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걸 넘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면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이런 게 잘 갖추어진 것을 자유라고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의 자유의 다른 말이 바로 복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실현시키는 조건이 되면 진정한 개념의 자유가 된다라는 이 자유는 다른 말로 그만큼 삶의 질에서 어느 정도 배경이 주어져 있느냐라는 거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자유는 바로 복지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개념의 자유라는 것, 그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자유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고 그런 다음에 자본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